오늘 참고할 공간은 홍진경님의 집입니다. 모델과 사업 모두 성공한 분답게 집안 곳곳에서 야무진 손길이 느껴집니다. 가구 정보뿐만 아니라 배워볼 만한 인테리어 노하우까지 담아 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한옥의 뉘앙스를 가져와 현대적으로 풀어낸 모습을 보입니다. 소재와 색감, 형태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보조주방입니다. 보조주방을 현관과 인접하여 두면 장보아온 물건을 바로 두기 편리합니다. 메인 주방에서 빈번하게 오가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슬라이딩 도어가 사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주방 가구 손잡이를 흑니켈로 디자인하여서 냉장고 손잡이와도 잘 어울립니다. 스토브랜드 파이버 카운터스틀도 어두운 톤으로 통일감 있게 잘 배치하였네요. 혹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유난히 어둡거나 그림자가 많이 생기지는 않나요?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천장 조명이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손 위로 그림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부장 아래에 간접 조명을 넣어 조도를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상판, 전면, 측면 모두 세라믹 자재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하부장에 가려지지 않아서 노출되는 부분까지 마감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쿡탑이 가장 끝쪽에 위치하는 경우에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쿡탑이 하부장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 중간에 놓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열기와 음식물 튀임을 고려했을 때 벽면과 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비대칭이 실용적이죠.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비대칭으로 놓여 있으면 생각보다 눈에 잘 띄어 거슬릴 수 있습니다. 실용과 디자인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메인 주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였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실용성보다 비율을 더 강조하는 성향이었다면 안쪽 장까지 균등하게 3분할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메인 주방은 양쪽 키 큰 장을 대칭으로 두어 비례감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냉장고를 보조 주방에 배치하고 메인 주방에는 가구 도어를 부착한 빌트인 냉장고로만 서브로 넣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상부장을 2단으로 쌓고 그 위로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좌측 간접 조명과 장 라인을 맞춰주었죠. 이런 디테일들이 쌓여 완성도 높은 공간이 됩니다. 주방 가구에는 손잡이가 달렸는데도 유난히 더 심플해 보이지 않나요? 라인을 최소화시킨 설계 비법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키 큰 장이 있다면 키 큰 장 측면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키 큰 장 옆에는 측판이라고 하는 EP 판재가 들어갑니다. 가구 속통 소재와 도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측면에 별도의 마감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라인을 없애는 숨은 EP 방식은 몸통에 측판을 붙이고 전면에서 측판을 가리는 등의 설계로 디테일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도어와 측판을 45도 사선과 사선으로 제작하여 측면 라인을 없애기도 합니다. 아일랜드를 한번 봅시다. 12mm가량의 두께가 얇은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측판을 바닥까지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걸레바지가 사방을 타고 도는 디자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재의 심플한 매력이 더 살아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찬넬이나 푸시 방식이 아닌 손잡이를 선택한 것도 실용적인 결정을 하는 클라이언트의 성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탁과 의자는 데라 에스파다 국내에서는 보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닥으로 내려오는 다리가 굉장히 독특하죠. 겨자색 시트가 월러톤과 잘 어울립니다. 만약 우드를 밝은 톤의 화이트 애쉬로 간다면 시트를 오렌지 브라운으로 선택하면 조합이 참 좋습니다. 이 집의 거실 공간의 가치는 통창에 있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천장에도 메인 조명 없이 간접 조명과 보장식으로 디자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 조명은 우물 천장과 사이드에 이중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빛의 노란 정도가 굉장히 달라 보이죠. 동일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붉고 노란 나무의 재질의 조명을 쏘았기 때문에 훨씬 더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조명은 이처럼 바탕 마감재 색상에 따라 반사색이 다르게 체감됩니다. TV를 구매할 때 몇 인치로 구매하셨나요? 최근에 양질의 영상 제공 플랫폼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버거익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굉장히 낮고 작은 사이즈의 TV를 놓았습니다. 또한 소파도 니은자로만 놓았습니다. 이처럼 집의 풍경이 좋다면 시선 자체를 TV 방향이 아닌 통창으로 집중시켜
지키는 거실 배치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TV가 거실의 주인인 형태로 살고 계시다면 더 나은 변화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소파는 까시나에서 재생산 중인 LC3 1인 소파 2개를 두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소파로도 알려져 있죠. 그 옆으로 클래식콘 사이드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20세기 초 가장 중요한 가구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손꼽는 아일린 그레이 디자인 작품입니다.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비제가 그녀를 질투할 정도로 건축 능력까지 출중했습니다. 무단으로 그녀가 설계한 집에 침입하여 벽화를 그려놓고 갔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 사건으로 둘은 의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렇게 두 가구가 잘 어울리게 배치된 것을 보면 인생사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시 설계한 21027 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 복원된 하우스가 남프랑스에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한번 들려봐야겠습니다. 소파는 리빙 디바니 네오월 제품입니다. B&B 이탈리아 아티스틱 디렉터 피에르 리소니 건축가가 디자인하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보이는 통원목 스툴은 리바 1920 브랜드 제품입니다. 삼나무 단일 블록으로 제작하여 굉장히 미합적입니다. 리바 1920은 원목 가구 가공의 선두에 서 있는 브랜드입니다. 무려 5만 년 동안 늪지대에 묻혀있던 카우리 나무를 가공하여 굉장히 큰 우드 슬랩 테이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11.5m짜리 배치된 카우리 테이블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부분이 거실의 채광과 대조적으로 어두우면 굉장히 음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천창을 두어 매력적인 계단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에 손이 닿는 부분을 손스침이라고 합니다. 원형이나 타원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뉘앙스를 살려 팔각으로 신경 써서 챙긴 디테일이 눈에 들어오네요. 복도 중앙에 위치한 공부방입니다. 바리솔이라는 종류의 조명입니다. LED를 깔고 탄력적인 시트로 커버를 씌웁니다. 은은하게 빛이 퍼지고 넓은 면적도 하나의 조명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급 상공간에 많이 시공됩니다. 전멸이 되거나 시트가 변색되면 기사분을 통해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조명에 비해 까다롭긴 하지만 돌출도 없고 은은한 색감은 바리솔만의 대체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USM 브랜드의 가구장 책상과 프리츠 한센 PK22 의자가 보입니다. USM 가구는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만났을 때 이질적인 매력이 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던한 공간보다는 몰딩이 화려한 유럽 정통 클래식 공간이나 동양적인 느낌의 공간에서 오묘한 매력을 뽐낼 때 더 예뻐 보입니다. 의자는 셀레모 브랜드 논체어입니다. 직선적인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 의자라 격자 장식과 매칭이 잘 됩니다. 의자와 통일감 있게 블랙으로 잡아준 무엄한 라더 수납장입니다. 보통 USM과 조합하여 마지스나 빌라인 등의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컨테이너를 선택할 법한데 플라이우드 소재의 수납장을 배치하여 더 매력적인 차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라엘이 침실은 굉장히 담백한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부클 양가죽 소재가 인기가 많은 라운지 체어를 두었습니다. 여름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패브릭 소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침대는 리빙 디바니 아발론 제품입니다. 사이드 테이블은 프리마 리벳 제품입니다. 집 전체의 인테리어 소재와 굉장히 이질적일 수 있는 통 스테인리스 소재가 갑자기 등장하였죠. 홀로 있었다면 생뚱맞을 수 있지만 침대의 하부 다리가 크롬 소재로 재질감을 같이 잡아주고 있어서 매력적인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봅시다. 마루 낱장의 색감이 다르죠. 원목 마루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 소재의 매력은 불규칙함입니다. 봉이도 들어가 있고 재질감도 다양한 것이 인공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색감 차이가 크게 나는 자재가 싫다면 마루를 까는 날 인테리어 담당자나 마루 반장님께 너무 이질감 나는 자재는 빼달라고 요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맨질맨질한 코팅을 한 원목 마루는 질감이 느껴지는 마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하기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질감이 느껴지는 마루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뭇결이 촉각으로 느껴지는 천연 자재의 매력을 더 깊숙이 느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홍진경님의 작업실 공간입니다. 붙박이장을 우드로 제작하여 더 따뜻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네요. 일반적으로 하부까지 내려오는 한 판의 도어로 디자인하고 내부에 서랍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옷을 꺼내려면 여닫이 문을 열고 서랍을 2번 열어야 합니다. 바로 꺼낼 수 있는 서랍을 놓아서 실용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아까 만나보았던 아일린 그레이 디자인 제품입니다. 침실 공간입니다. 호텔 객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뉘앙스인데 후면에 패널을 두고 콘센트와 사이드 테이블을 대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암체어는 박스터 베를리노 제품입니다. 자칫 애매할 수 있는 소파색인데 진한 마루톤과 미색의 벽체와 색감이 잘 어우러집니다. 사이드 테이블은 오브젝토 메비우스 제품입니다. 메비우스 이름처럼 하나로 이어진 다리 디자인이 매력적이죠. 이사무 노구찌 소파 테이블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면 특정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올 겁니다. 걸레바지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을 시공을 합니다. 마루가 짙은 색이면 백색의 실리콘이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 때문에 반투명 색으로 쏘기도 하고 마루와 유사한 색으로 조색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투명은 오염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벽이 흰 계열이기도 하여서 실용적인 백색을 선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샤워 공간과 파우더룸을 분리한 욕실입니다. 독특한 것은 빌트인 정수기를 세면대 옆쪽에 두었습니다. 안방에서 주방까지 거리가 있어 추가로 침실에 인접하여 두지 않았을까 싶네요. 편백나무 욕조가 매력적입니다. 창문을 일반 샤시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벽면 루버 디자인을 연장하였습니다. 샤시 앞으로 장식용 도어를 설치하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준 겁니다. 집안에 들어가 있는 손잡이들만 쭉 보아도 얼마나 신경 쓴 공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비용 절감을 위해 양쪽에 알루미늄 기둥에 선반이 들어간 시스템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후면 백판넬에 찬넬 클립식으로 시공한 모습입니다. 공간이 하나의 톤으로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죠. 기둥과 선반에 시스템장을 놓는다면 뒷면이 보이기 때문에 도배나 도장으로 뒷벽 마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판넬이나 붙박이장이 들어가서 뒷벽이 보이지 않는다면 노출되는 부분만 인테리어 마감을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 타일을 붙일 때 가구가 설치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공사 중에 주방 가구 설계가 바뀌면 부착해야 할 타일 범위도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상으로 홍진경님의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간에는 삶의 철학이 은은하게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공간으로 소통하는 채널 듀엘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